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고위 관계자가 공소 취소를 해줘라며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한 장인수 씨에 대해 고발할 예정입니다. 공소 취소 거래설 음모론에 강경 대응으로 맞선 민주당.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 또 한 번 단호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소 취소 거래 음모론에 대해선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혹세 무면하는 어둠의 세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민국에서 결코 공존할 수 없음을. 급기야 일부 의원들은 섭외가 와도 출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마 출연자가 많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연하지 않은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방송 진행자 김어준 씨를 향한 책임론도 분출되고 있습니다. 예,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말 보면 혹세무민, 어둠의 세력 이런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김진욱 의원님,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예고대로 강력 대응 차원에서 장인수 전 MBC 기자에 대해서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수습 국면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제 사실상 이제 당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고발 조치가 되면 이제 사법적 측면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질 테니까요. 나름 이제 수습 국면으로 가는 것인데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나 황당한 얘기다. 그리고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미 얘기가 다 나왔고, 당사자로 지목되신 분도 이 얘기가 너무나 황당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조차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당이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하고 이 발언을 한 장인수 씨를 고발 조치한 만큼 이제 이 문제가 더 이상 계속해서 회자되면서 마치 이 장인수 씨의 그 불확실한 그 주장, 개인적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정치적 공세로 이어지는 이런 그 상황들은 이제 끝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예, 김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수습 국면입니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수습 국면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도 청와대도 아닙니다. 김어준 씨와 장인수 기자가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김어준 씨는 전혀 결정에 사과의 메시지를 낸다든지 아니면 또는 방송을 중단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또 방송을 했고요.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나 자기에 대해서 고소고발할 경우 무고로 대응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혀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밝히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수습이 되는 국면입니까? 결국 수습을 못하게끔 만든 거는 김어준 씨라는 거대 세력을 만들어준 민주당 본인들에게 탓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 김어준 방송에 앞다투어 출연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이재명 정부에 있던 국무총리를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도 다 같은 책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윤선 위원님. 당 일각에서는 이 방송 나왔을 때 바로 왜 민주당이 대응 안 하고 며칠 뒤에 이렇게 하냐, 즉각 대응 왜 안 했냐, 이런 내부 비판도 있더라고요. 당 입장에서 보면 이 발언에 대해서 그 진위 여부를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오게 됐는지, 사실관계는 어떠한지, 만약에 사실관계 확인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다 보니 일정 부분 시간이 소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런 입장도 충분히 납득하고 수긍할 수가 있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입니다. 사실상 거래설이라고 유포한 것 자체가 어떻게 민주 진보 진영들이 많이 청취하고 있는 그런 유튜브 방송 채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당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과 당원들에 대한 그런 도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정도의 시간이 발생했다, 그런 간극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득구 최고위원과 황명성 최고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저는 당 입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송영훈, 김진욱 의원 두 분께 좀 이 주제로 한번 짧게 여쭐게요. 시민단체는 김어준 씨를 고발했다는 게 뉴스로 확인이 됐는데, 민주당은 어제 기자회견에 따르면 일단 장인수 전 기자만 고발했고요. 김어준 씨를 고발할 가능성은
두 분 어떻게 봐요? 당 차원에서 그럴 가능성? 당 차원에서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김현 국민소통위원장이 인터뷰 이제 이걸 이제 브리핑하면서 예. 검토를 해봤다, 법률적 검토를 해봤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장인수 씨는 본인이 발언을 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진행자가 이 발언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팩트를 체크하고 그 진행을 매끄럽게 가지 못했다라는 비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 과연 이것이 묵인 방조라는 측면에서 법률에 의율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당 내에서 법률 검토를 했을 때는 예. 이 부분은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개인에 대한 부분과 또는 지금 겸손은 힘들다 저 뉴스공장인가요? 예. 여기가 지금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방미통위 또는 뭐 방미심의에서 어떤 그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또 별개로 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다만 지금 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김어준 씨 개인을 또는 지금 김어준 씨의 뉴스는 힘들다. 뭐 여기 겸손은 힘들다. 예.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당 차원에서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그 팩트 체크를 하고 또 이 방송이라는 이 무거운 특히 영향력, 특히 민주진영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어느 정도까지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하는 예.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은 고민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참고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거래설 음모론 관련해서 방미심의에서 조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랬습니다. 송영우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들 국민의힘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들 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요. 모순되는 지점이 하나가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로 모순되는 지점은 민주당이 장인수 전 기자는 고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은 김어준 씨도 함께 고발해야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그것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나간 것이고 과연 김어준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아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김어준 씨가 민주당 진영의 이른바 상황으로까지 불리고 있는 충정로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감히 고발할 생각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실 것이고요. 더 본질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은 어떤 것이냐 하면 민주당이 이른바 이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서 어디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느냐 하는 점입니다. 모든 고발의 전제는 지금 이 공소취소 거래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 비슷한 것조차 현실로 존재하지 않아야만 허위사실 역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이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 그리고 고위 검사들에게 어디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단정하고 고발을 진행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려면 사실은 특검을 해야 됩니다. 특검을 해서 그런 공소취소 거래설이 만약에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특검이 장인수 전 기자를 기소하겠죠. 그렇게 해서 아주 엄중하게 처벌받고 재판도 중계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민주당이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 한정의 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어준 씨에 대한 고발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사의 대표로서 또는 네. 그걸 진행했던 사람으로서든 간에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 그게 약간 책임 있는 뒤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를 검토는 저는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열려 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예, 조현섭 의원님. 지금 한정의 정책위 의장 말대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 어떤 겁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김어준 씨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제3자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방송 상황에서 사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취재를 했는지, 논의를 했는지, 방송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지가 확인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추후에 이 부분을 함께 검토를 해서 형사 고발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앞서 지금 이 부분에 이러한 고발을 함께 진행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함께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저는 그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어준 씨 측 입장에서는 뭐 무고죄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무고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예. 상대방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 형사처벌을 가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성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뭐 무고죄 주장은 굉장히 뭐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는 충분히 이 부분도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무고죄 주장. 공소 취소 거래서를 최초로 주장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어제 밤에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 취재 내용 당당하다. 그리고 물러설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도 오늘 아침에 자신의 방송에서 각종 고소 고발에 대해서 무고죄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윤영 의원님, 그리고 일각에서 김어준 씨가 장인수 전 기자가 말할 내용을 사전에 알고 뭐 짰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사전에 장 기자가 말할 내용 알지 못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이 사전 인지 여부는 이 쟁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청와대 출입 기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청와대 출입 등록할 때 홍보수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정상적인 보도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표현했었거든요. 저희가 흔히 얘기해서 지금 저희가 이가영 라이브에 출연하면서 민주당 패널과 국민의힘 패널들이 서로 상호 공방을 벌이면서 진실 규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 만약에 제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했었을 때는 민주당 패널 분들께서 저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고 지적을 할 겁니다. 만약 민주당 패널이 없다면 이가 앵커께서 저한테 그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 겁니다. 이게 언론입니다. 근데 김어준 뉴스공장은 단순한 유튜브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으로 등록되어 있고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입니다. 거기다 심지어 오늘은 뉴스공장이 뉴미디어 풀단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풀단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만큼 언론사로서 많이 인정받았다는 뜻이고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제공받을 수 있는 위상까지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다시 역으로 민주당 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김어준 씨를 과연 이렇게까지 높게 영향력 크게 만들었는 것이 누구입니까? 국민의힘이 전혀 아니고 민주당 분들이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진욱 의원님. 미리 알지 못했다. 장인수 전 기자가 출연은 한 건 맞지만 이런 내용을 말할 거를 우리는 몰랐다. 그래서 이 쟁점은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가요 라이브에 나와서 지금 앵커의 질문을 받고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릴지 지금 알고 계신가요? 혹시? 모릅니다. 모르시죠? 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채널을 진행하는 앵커가 사전에 어느 주제에 대해서 다룹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주제에 대해서 참여하는 패널이 어떤 그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다 들어봐야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사전에 논의가 되거나 모의가 되거나 또는 아까 뭐 묵인 방조가 됐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당연히 이게 그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채널이라면 그 과정을 진행하는 앵커는 굉장히 이 고도의 그 집중력을 가지고 이 지금 발언들이 실제 상황에 맞는 것인가 혹은 이런 것들이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어줄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반드시 비판이 필요한 지점이고 예. 아까 뭐 한정혜 그 정책위 의장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사과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 다 동의하는데 지금 이 김어준 씨가 운영하고 있는 이 채널이 예. 결과적으로 지금 그 뭐 인터넷 신문사로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예. 또 언론사로서의 기능의 하나다.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보도하고 반론이 또 있다면 또 그 반론하는 것이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기능을 다 해주시고 또 이 그 영향력이 큰 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조현삼 송영은 위원께는
이 주제로 좀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오늘 논평을 좀 보여주십시오. 친명계라고 하는 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김어준 씨도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라고 매우 직설적으로 이렇게 오늘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천시장 예비 후보죠. 출연자 많이 감소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연하지 않은 지 꽤 오래됐다. 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송영길 전 대표도 뭐 섭외 받아도 안 나갈 거다. 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약간 뭐 보이콧하는 거다, 뭐 선긋기하는 거다라는 평가도 나오고요. 이 움직임이 민주당 지지층을 더 이렇게 균열을 가할 가능성, 실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현섭 의원님? 일단 뭐 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번 거래소를 믿고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거래소를 유포한 주체라고 할 수가 있는 장인수 기자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졌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채널을 통해서 그러한 발언이 나갔으니 여기에 대한 어떠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민주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스피커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많은 의원들이 아마 출연을 거부하거나 보이콧할 가능성도 갈수록 더욱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봉합이 될 여지도 있겠죠. 이것을 가지고 당 지지층, 그다음에 민주 진보 진영 사이에 그런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예.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 모든 민주 진보 진영과 당원들의 마음은 이번 거래설은 진실이 아니다, 허위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 의원님?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논평을 보면 그 모임이 꼴대를 어디다 두고 싶어 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즉 김어준 씨나 장인수 전 기자 혹은 김어준 씨 유튜브의 문제로 두고 싶어 하지 사안의 본질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는데도 그것을 애써 회피하려는 것이 의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사안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나는 퇴임 후에 정상적으로 재판받겠다. 절대 공소 취소 같은 것 입에도 올리지 말라. 그리고 이런 것을 실행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천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5개 재판의 피고인인데 민주당이 나서서 그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에 141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해서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안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 유튜브의 어떤 게이트키핑의 문제라든가 김어준 씨 개인의 문제 혹은 장인수 전 기자의 취재 과정에서의 어떤 논란의 문제 이런 것을 치환하려고 해도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그 사안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후폭풍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저희가 이 이슈로 이야기를 할지 말지 다음 주 가봐야 알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